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23장 국민소득의 측정에서요 3절에 해당하는 GDP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GDP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값이 똑같게 됩니다. 자, 이거 튜브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잘 튜브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쪽에 뭐 가게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가게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게는 그걸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물이 흘러가니 그걸 측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량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넣고 여기서 측정하는 거야. 꼭 여기는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측면에서 흘러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3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흘러가는 국민소득의 양이 똑같다 해서 이걸 3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산된 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요걸 이제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분배된 걸 가지고 이제 가게가 뭐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소득, 자본소득 등등등을 얻게 되면 그 소득 가지고 시장에서 지출을 합니다.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분배, 지출 이 세 가지 측면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지출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자, 거기 56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 항목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자, 첫 번째 줄 로페스 가족이 버거킹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버거킹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고 가게가 소비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자, 포드사가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포드사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요거요. 이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군이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잠수함 같은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 잠수함을 건설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군이니까 정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 항공이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비행기를 구입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GDP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출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을요 좀 약자로 쓸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계와 관련된 요거 소비 C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게 투자 I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G라고 쓸게요. government 해가지고 다음에 net export 해가지고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출과 관련된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항목들을요 쭉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걸 맨 마지막 째줄에 나와 있는 그 식 Y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식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먼저 소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소비 한번 볼게요. 소비. 자, 소비는요, consumption 해가지고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써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 주체가 누구라고? 가계입니다. 가계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야. 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 신축 주택 구입에 대한 지출은 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의식주 해가지고 집도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도 크고요. 예, 그리고 또 약간 내구재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요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뭐에 포함되는데요? 예, 다음에 보게 될 투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화에는 거기 보시면은 요거 좀 나눠서 볼게요. 재화에 소비한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가 있고요. 내구재. 이건 한번 구입을 하면 듀어러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야.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이요. 가구 이런 것들은 내구재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비내구재는 음식, 옷, 그냥 치약, 칫솔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은 비내구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품목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용어 정리만 하시고요. 다음 서비스에는 서비스 뭐라고 쓸까? 서비스. 자, 서비스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이발, 의료 등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발이라든가 이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계의 또 교육비 지출도 재화 서비스의 예이다. 그래서 교육비 같은 거. 교육은 이거 투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투자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그냥 서비스로 여기 소비로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GDP 구성 항목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출 측면을 볼 건데 요식, 항등식, C, IG, 순수출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소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인베스트먼트 해서 I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투자가 뭡니까? 하면은 자, 미래에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이게 미래를 위해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소비를 위해, 그렇죠. 미래에 더 큰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거기 보시면 그런 재화, 그걸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본재. 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재를 캐피탈 구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재를 캐피탈 이렇게. 그래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거를 우리가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는 기업의 자본, 그래서 기업의 자본.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자본. 다 뒤에 그냥 주택도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게 투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 자본, 입에 이렇게 붙여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재고, 구입, 이것도 재고, 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재고, 구입, 요거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업 자본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하나씩 살짝 보시죠. 자, 기업의 자본, 주택자본, 재고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기업 자본에는 공장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 요 건물을 구입한다거나 공장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장비 네, 이해 가시죠? 장비
컴퓨터 작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 재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바로 기업의 자본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자본, 여기는 자,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건물, 이게 아파트 건물, 네, 건물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기 보유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이런 거요. 자가 보유죠. 자가 보유, 주택, 자가 보유 건물을 구입하는 행위. 이게 이제 주택자본 여기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신축 주택의 구입은 관행에 따라서 가계 지출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 포함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재고 구입, 이거 재고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재고 축적의 회계 처리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사가 생산한 컴퓨터를 판매하지 않고 재고로 갖고 있는 거야. 인벤토리 해가지고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자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구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재고 구입은 자체적인 재고라는 게 생산했는데 안 팔리고 남은 거야. 자체적인 재고를 구입한다. 이렇게 우리가 회계 개정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애플사가 창고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판매했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사의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고 이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재고로 보유했던 것을 재고로 판매 시 판매가 이루어지면,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라는 국민소득은 C, I, G, 순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고가 이제 판매가 되면 재고가 감소하는 거니까 재고 투자가 줄어들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GDP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상쇄돼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재고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재고 같은 것도 네, 거기 보시면 재고로 축정되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재고로 축적되는 재화도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물건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얘도 일정 기간, 우리가 GDP 얘기할 때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일정 기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투자해서 GDP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GDP라는 구성 항목에서 투자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투자랑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주식이라든가 어떤 채권이라든가 어떤 펀드라든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무적인 파이낸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재무적인 투자, 이렇게 금융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두 개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본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금융 투자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들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미 생산된 가치를 삼성전자의 소유권을 내가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지, 내가 막 주식을 사고 판다 해서 막 사과에 과일이 열리고 막 자동차가 생산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째줄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는 거기 나와 있는 기업의 자본이라든가 주택, 건물, 재고품, 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한 다른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이게 다른 이 자본재라는 요거는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재화 생산에 인풋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정부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vernment purchase 해서 우리가 G라고 많이 쓸 거야. 정부 지출 이렇게도 얘기할 건데 정부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부가 거기 나와 있는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쵸? 두 번째 줄 보시면 공무원의 급여와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공무원들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창출해요. 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을 일으켜 그래서 이 공공사업에 돈을 쓰게 됩니다. 사업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 구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세 번째 줄에 미국에서는 개정 항목이 정부 소비 지출과 투자 뭐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그냥 정부 구입 이렇게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정부가 육군 장성이나 교사의 월급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게 정부 구입에 포함되는데 네, 이거와는 달리 자, 은퇴한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거나 네, 은퇴하신 분, 은퇴한 노령층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은 실업수당, 최근에 일시 해고된 실업수당,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실업수당,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할게요. 이런 것들은 얘기가 다르대. 왜요?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줄에 체크하시죠. 이런 지출은 올해 동그라미 치세요. 올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고요. 과거에 생산된 가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트랜스퍼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가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대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전에 생산된 가치를 재분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전 지출은 보조금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증가하지만 한 경제 전체의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산과는 무관하다라는 의미에서 GDP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 관점에서 보면 이전 지출은 그냥 마이너스 텍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자, 순수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수출은 이렇게 net export 해서 이렇게 쓸 건데 우리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라고 쓰면 뭐 환율도 겹치고 하니까 X라고 많이 쓰고요. I는 뭐 투자, 뭐 이자율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IM 쓰기도 하는데 import 해서 수입 이렇게 약자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출해서 수입을 뺀 금액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물건을 삼성 물건을 미국에서 사다 쓴다 그럼 수출이 증가하니까 순수출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수출이 포함되는 건 알겠는데 수입은 왜 빠집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소비자가 스웨덴제 볼보 승용차를 5만 달러에 구입하면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와 동시에 수입도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순수출은 5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수입은 GDP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제거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거기 보시면 가계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업, 정부가 외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면 소비, 투자, 정부 구입이 증가하지만 순수출은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하게 돼서 이거는 GDP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거시로 가면 나중에 소비 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 해외에서 생산된 소비 이렇게 해서 따로 빼내서 여기 수입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기 보시면 GDP 구성 항목이 있는데 요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표현 자체는 GDP의 구성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성 항목.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 이걸 다 더한 게 요거랑 같아지게 돼요. 1인당 금액 이렇게 있고 구성비를 보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네. 거의 70% 이렇게 차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록에 나와 있는 건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는요. 한국은행에 가보시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간단한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자, 다음은 미국의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프랑스 항공사가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비행기를 구입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돼? GDP라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지. 순수출이 증가하게 돼서 GDP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다음 GM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새로 건설했다. 투자가 증가하는 것일 거고요. 다음 C번 뉴욕시가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이게 뉴욕시 뭐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 구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D번 미국 연방정부가 여러분들의 할머니께 국민연금 지급 이거는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7번 볼게요. 어떤 미국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습니다. 미국의 GDP에는 어떻게 되니? 자, 미국 사람이야. 근데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거를 구입했으니까 수입이 증가한다고. GDP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C, I, G, 순수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순수출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GDP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소비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GDP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 빼기 수입과 관련된 여기 순수출 네, 여기 맥락에서는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순수출은 감소하지만 GDP는 불변이다.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앞서 본 것처럼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4절에 해당하는 실질 GDP랑 명목 GDP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